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전영호입니다. 오늘은 틱과 유사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은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이가 틱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였던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들이 전부 다 틱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이가 책을 보다가 오래 보다면 목이 뻐근해서 이렇게 한번 돌리게 되면 저거 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아이가 삐쳐서 눈을 이렇게 탁 흘기기라도 한다면 또 새로운 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이건 틱 아니에요? 이것도 틱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만 추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으로 뜯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발톱을 뜯는 애들도 있죠. 이것은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 틱이 없는 보통 아이들한테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이것들은 너무나 흔해서 예전에는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요즘은 질병으로 분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손톱을 한번 이 끝에 약간 좀 까끌하게 생기면 이것이 거슬려서 못 견뎌서 자꾸 한번 손을 대게 되고, 손을 대다 보면 점점 더 신경 쓰여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가 되면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저도 임상에서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요즘 애도 다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틱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가 무슨 맥주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많이 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소변을 본 지 10분도 안 됐는데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소변을 보러 가면 조금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실제 방광에는 소변이 많이 찬 것이 아닌데 뇌에는 소변이 많이 찼다고 거짓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일명 민감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제법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갈 때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기도 하고, 좀 심한 아이들은 집에서 저희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시간이 약 30분 남짓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소변이 보고 싶을까봐 소변통을 가지고 탄 애들도 있고, 정말 심한 친구는 집에서 나올 때 소변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차 안에서 소변을 일부 찔끔 흘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틱이 있는 아이들에게 가끔 나타났다가 가끔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증상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틱 치료에 우선해서 먼저 꼭 치료를 해줘야 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기를 만지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부모님은 이게 틱인지 혹은 이것이 자위인지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이들은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자기 성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위를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혹은 소중한 곳은 만지지 않는 게 좋다는 식으로 적절한 훈육을 하면 보통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틱을 하고 있는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근육틱, 음성틱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감각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결국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성기에 어떤 이유 없는 무슨 염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유 없는 어떤 불편한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손이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해졌는데 얼마 안 있으면 좀 있다가 또 그 느낌이 들고 다시 그것을 안 만지고 싶지만 만져야만 또 마음이 편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슬쩍슬쩍 계속 만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위가 아니라 틱이기 때문에 틱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머릿속에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혹은 의미 없는 이상한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하고, 틱이 있는 친구들에게서는 보통 강박증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강박사고, 즉 어떠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강박사고,
혹은 강박 행동, 그 행동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계속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강박 행동,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사실 틱과 강박증은 어떻게 보면 그 발생 기전도 비슷하고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뇌 부위도 비슷해서 틱과 강박증은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한의원에 치료하고 있는 애 중에 이 종이를 만지면 막 소름이 끼친대요. 종이를 만지는 상상만으로도 막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막상 공부할 때 책장은 잘 넘긴대요. 뭐 이런 것들, 혹은 항상 엄마한테 혹시 내 입에 뭐 묻은 거 아니야? 엄마 어디 갔어? 어떤 특정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입에 뭐 묻은 것도 아닌데 자기는 묻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한테 계속 확인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강박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 강박증은 그 틱이 호전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하지 않은 강박증은 그냥 틱만 열심히 치료해서 틱이 좋아지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주 가끔은 드물게는 틱은 좋아졌는데 강박증은 너무 심해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틱 치료 중에 이 강박증이 나타나면 정상의 경중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힘든가, 틱이 더 힘든지 강박증이 더 힘든지를 따져서 필요에 따라서는 강박증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아이가 욕을 하는 것입니다. 틱을 하고 있는 아이가 만약에 욕을 한다면 부모님은 이것이 욕설인지 아니면 욕설 틱인지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정말 걱정해 하십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욕이 틱인지 그냥 단순 욕설인지가 헷갈릴 정도라면 이것은 틱이 아닙니다. 욕설 틱은 누구나 딱 보면 그것이 틱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욕설을 할 만한 상황, 즉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거나 혹은 뭐 가령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자기가 화나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 욕설일 가능성 혹은 버릇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훈육을 하시면 대부분은 적절하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욕을 할 만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가령 예를 들면 TV 예능 프로, 뭐 나 혼자 산다? 아주 즐거운 예능 프로를 보는데도 웃으면서 욕을 계속 한다든지 부모가 하지 말라고 훈육을 하는데도 멈출 수가 없다면 그것은 욕설 틱입니다. 이 욕설 틱은 사실 틱 중에서도 가장 본인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예후도 좋지 않은 틱이기 때문에 저희들 치료 중에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는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 두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는 아이, 세 번째는 성기를 만지는 아이, 네 번째는 강박증이 있는 아이, 다섯 번째는 욕설을 하는 아이. 이런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실제 진료실에서 이것도 틱이 아닌가요? 물어보는 가장 많은 빈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브레인업 TV의 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